이제 주택 투기 지역은 전국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투기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대책들이 빠져 실질적인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강화됐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의 지원 규모도 당초 1조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동아일보 경제배 황재성 차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 차장은 부동산 팀장을 맡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좀 이해가 좀 깊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신문도 읽고 이제 좀 전에 그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골자를 한번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 것,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한 그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 각종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 저는 뭐 경제 쪽을 제가 꼼꼼히 잘 안 읽었지만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뭐 부동산 대책이다 발표도 여러 번 했고, 근데 이번에 또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대책이고 이게 지금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뭐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몇 번째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사실 헷갈려합니다. 네, 횟수 자체를 카운트했을 때 뭐 자기네들도 그게 몇 번인지 이렇게 서슴찮게 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대략 한 17번 정도거든요. 현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했으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17번째 대책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때만 되면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어제 내놓은 대책 중에 먼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해제가 되면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그 취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가 되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선 그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결정하는 LTV하고 DT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됐고요. 그 다음에 그 3주택 이상 그 보유자에 대한 그 양도세 그 10% 가산세율이 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시행이 되면 강남 지역에서는 약간의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요, 3주택자 뭐 양도세, 가산세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일단 주택이 3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남의 얘기지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이 대책이 혹시 좀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냐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오해 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많은 거는 뭐 이전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어쨌든 그돈 없는 서민들 또는 강남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세가 돌아간다 이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아까 보면 이제 뭐 양도소득세를 이제 뭐 좀 감면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주시죠. 그 양도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만 그 조치가 정부 안대로 다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00년에 한 3억 원 정도의 매입한 주택을 올해 처분한다면 내야 할 그 세금은 많죠. 지금 복잡하게 됐는데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2억 145만 원으로 지금 소개가 돼 있죠. 근데 이런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내년에 낸다면 무려 3억 3,225만 원. 거의 뭐 1억 2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내년 처분 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내야 할 세금이 1억 6,300여만 원으로 그렇죠.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저거를 봐도 사실은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지금 이거 내놨는데 그러면 전망이 보시기에 이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좀 나아진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일부 지역에는 좀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전체 시장에 그럼 과연 이 기대한 정부가 기대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반응은 2%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앞서도 그 뉴스 스크립트에 나왔는데 DTI를 지금 50% 정도로 정부가 이제 상향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좀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4%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줘야만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하여튼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럼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집값이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 부분에 좀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결국 부동산 경기라는 게 따로 뭐 정부 정책이 이렇게 뭐 나온다고 해서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 경기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제 금융 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내수에 대한 지금 전망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일반 그 주택 구입자들이 좀 주택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 심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뭐 정부 정책이 뭐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 집값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